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강연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모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사포같이 강연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쫓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팬데믹 쇼크, 우리 애프터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선 마음부터 바꾸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선 혁명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왜 일어났을까? 너무 명료하죠. 바로 2007년 탄생한 아이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 있는 건데요. 와, 그리고 나서 2009년 대한민국에 왔고, 그리고 2010년 갤럭시라는 안드로이드 최초의 폰이 탄생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대중화는 딱 10년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구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1위래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70% 이상 스마트폰을 이제 쓰는 나라로 다 변화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선진국의 표준 인류가 됐다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은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구가 바로 표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체의 일부, 이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꽂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사람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메타인지. 메타인지라 하면 난 이건 알아, 이건 몰라 스스로 구별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인데요. 검색하는 인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픈소스, 남의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속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알파고의 핵심 모듈을 짤 수 있다. 여러분, 이자가 달라지면 펼치는 세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달라졌다. 이 인류는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걸 만들어내죠. 지식만 공유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디지털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워낙 빠르게 쉽게 만드니까 차도 공유하자. 우버가 탄생하고요. 호텔도 공유하자. 배달도 공유하자. 온갖 새로운 공유의 플랫폼이 탄생하고 이게 인류의 생활 무대로 자리 잡게 되죠. 더구나 코로나 오고 나서는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상상력도 다르고요, 실행 능력도 다릅니다. 왜? 배운 게 다르니까요. 메타인지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 번째 코드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암기하고요, 시험 보고 그걸로 네가 진짜 훌륭한 인간이야, 인류의 문명 표준이 다 바뀌었다면요, 이런 기준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에콜 40이라는 프랑스의 IT 학교, 프로그래머를 키우는데 아예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스테이지 1, 이 게임을 완성하시오. 아니 그걸 어떻게 완성해? 검색해서 오픈소스. 여러분, 왜 그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걸, 지식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었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힘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일어날 수 있는 힘이죠. 회복 탄력성, 많은 심리학자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첫째, 자기 조절력이 뛰어나다며 감정은 통제하고 냉정하게 원인은 분석하고. 여러분, 대부분 만약 지금 코로나 시대 힘들다면 여러분은 디지털 전환에 소홀했던 겁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력이 좋대요. 혹시 야, 이거 오프라인 대면으로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피곤해, 안 좋아, 불평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SNS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고 대인 관계력을 확장하고 이런 노력은 해보셨나요?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요새 가능하면 이상한 악플이나 댓글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혁명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 이어갈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문명에는요, 부작용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 가지는요, 성공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성공의 키워드는요, 바로 팬덤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급격하게 팬덤 경제로 바뀌고 있고요. 과거 방송이 갖고 있던 권력을요, 전부 SNS,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가 다 흡수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파워 유튜버들이 진정한 권력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방송만 보면 이런 거 생각하시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1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그런 권력자들도요, 꼭 눌러달라고 해요. 이유는요, 이 문명의 절대 권력자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끝, 소비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 신문명에서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보다 비난하는 데 급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워야 이 시대의 문명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건요. 이건 좀 색달라, 이건 좀 이상해. 그럼 비난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팬덤이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팬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덤을 활용하는 팬덤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나, 이게 오늘의 마지막 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기술만 좋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경험이 좋아야 됩니다. 경험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그걸 구매하는 프로세스도 좋아야 되고요. 그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방식도 좋아야 됩니다. 이 미묘한 인간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으면 뭐가 되느냐? 아미처럼 팬덤이 돼요. 와, 얘네 건 꼭 봐야 돼. 그럼 과학기술 필요합니다. 그거 근간이에요. 거기다가요, 예쁜 디자인도 필요하겠죠. 소비자를 만나는 좋은 마음도 필요하겠죠. 거기 진정성도 있어야겠죠. 세심한 소통의 채널이 있어야겠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이 바라는 건요, 종합예술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게 진정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입니다. 공간이 자본인 시대, 이해름쌤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깔아야 될 자산은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코드가 휴머니티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높은 도덕성,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의 K-컨텐츠 팬덤은요, 글로벌 경쟁력을 딱 보여줬는데요.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인문학과 예술에 깔려있던 힘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엔 이날치까지 막 이렇게 판소리까지 뜨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삼성의 시가총액은 애플이 5배가 넘어요. 기술은 애플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뭐? 팬덤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와서 했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세요? 이 제품은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 인문학의 크로스에서 만나 태어난 겁니다. 그 얘기는요, 디자인이 중요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 하드웨어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건 진짜 인간이 떠나기 싫을 만큼의 완벽한 경험이었어. 여러분, 그러려면요, 엔지니어도 심리학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디자이너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융합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를 바꿀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진정성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진정성. 아까 웨이야가 그랬죠. 저는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미래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작용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안 쓰는 사람이 훌륭한 인간이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슬기로움으로 인해서 인류를 바꾸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 생각하는 시간이죠. 정보를 많이 얻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힘, 이게 인류한테 소위 수만 년 동안 왔던 사피엔스의 길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거는 명확한데,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한다 그러면 이 실력, 이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본과 방송,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건 훨씬 반가운 거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명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보면요. 네.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정부를 같은 친구는 곤충 방송으로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로 막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과거에는 전혀 성공할 수 없었던 케이스들이 성공하는 걸 보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야, 이 정도면 인생을 걸만 하겠다 하는 거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그걸 정해서 꾸준히 가는 게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